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5월 12일입니다. 오늘 일요일이고요. 예, 오늘 5월 두 번째 주, 주간 투자 전략 2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비 온 뒤 상당히 맑고 겠습니다. 뭐, 저녁 때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 빨리 찍고 산책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네, 공부할 건 하고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시장 흐름들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또, 종목들 한번 또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이런저런 의견이 있으신 거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요. 일단 1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는 약간 기술적인 측면 쪽에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저희 타이밍 관련된 쪽들 더 많이 초점을 맞추고요. 2부는 여러 가지 뭐 그 미국 시장에 대한 그 현상 그리고 이제 시장 전략도 보겠지만은 약간 시장 관련된 얘기와 함께 기업 내용들, 기업에 대해서 약간 기본적 분석에 좀 충실한 내용 쪽으로 가자란 쪽, 예,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요. 예, 그래서 그와 관련된 쪽 좀 관심 있게 딥하게 봐야 될 기업들 뭐가 있을지 이런 거 체크하고 같이 또 연구하고 그렇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기업적으로 직접 말씀은 드리지만 산업적인 변화 이런 것까지 좀 같이 크게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이 관련된 거는 가치 투자, 예, 저기 제 채널이죠. 여기서 조금 큰 흐름들과 함께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 투자 채널에서 어떤 이번에 좀 다루겠다 하는 내용들이 거기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직접적인 종목 분석은 제가 거기서는 안 할 거고요. 예, 저희 타이밍이나 대응 전략이나 그런 거는 저희 2부 쪽에서 많이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시장 중심 잡아가실 수 있도록 종목 쪽 얘기를 더 많이 조금 딥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그렇게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시장 흐름들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끝난 거는 뭐 큰 변화 없습니다. 그냥 약보합 그리고 S&P 500은 강보합, 다우는 조금 더 세고 뭐 이런 쪽으로 끝났는데 거의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은 거래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앞에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뭔가 살짝 뭘 기다리는 느낌이 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돌파하는 시도를 하고 싶은데 뭐 우리한테 연료를 줘, 태울 연료를 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되 만약에 이게 연료가 반대쪽 연료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래가 딱 증가하면서 나오는데 반대로 나온다. 그럼 또 여기 지지받겠죠.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는 마찬가지로 지난번 고점 한 5,264 거의 바짝 다가섰습니다. 거기를 돌파할 걸 뭘 보겠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 날 발표될 또 CPI를 가지고 또 하나의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밖에 뭐가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중간에 다음 주에 이번 주 일정이죠. 일정 중에서 구글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또 아마존 이런 쪽에서 지금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국에 와서 뭐 컨퍼런스 진행하고요. 구글, 아마존도 다 요런 관련된 AI를 비롯한 우리 요즘 트렌드에 맞는 어떤 흐름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많이 이번 주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게 아마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쪽으로 보고 있고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서 저희 관심 있는 섹터와 같이 보게 되면 AI를 충분히 끌어올리고 거기다가 연료를 줄 만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흐름들을 바라보면서 이거 CPI나 또 AI 관련된 쪽에 얼만큼 더 강화된 모습들이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은 또 진화돼서 결국에는 구글도 이번에 발표될 게 제미나이 2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파장을 이끌 것이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알 수 있는 이런 믿음 그리고 또 돈을 번다는 얘기는 또 기업들 쪽으로 만약에 팔렸을 때 그만큼 기업들한테 효율을 얼만큼 더 늘어가게 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것도 같이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야 기업들이 많이 사고 우리 거 쓴다 예 이렇게 나올겠죠. 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좀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또 겹치는 것 중에 하나가 애플이 우리 거 쓸 수도 있대라고 하는 내용들이 또 나오게 되면 근데 이런 걸 또 공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 비밀 협약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LLM 관련된 쪽의 얘기들도 좀 나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그런 거와 어떤 분위기 그리고 또 금요일 날 가게 되면은 중국의 지표들이 발표되죠. 실물 지표, 중국 쪽의 실물 지표 이런 것들 보게 되면
또 이런 것들 금 이렇게 해서 또 이번 주 변화는 또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데 흐름 쪽에서 당장은 또 수출입 지표가 발표될 텐데 뭐 그거는 그냥 좋겠죠. 뭐 이제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흐름들 보시고 또 매크로 지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매크로 지표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일단 달러가 약간 약화되고 있죠. 이제 달러 강세가 좀 앞을 꺾였습니다. 앞을 꺾여서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는 그래도 쉽게 안 죽는다라고 계속 발딱발딱 올라와도 단기적으로는 105대 105.23 여기는 좀 무겁고요. 그러면 어디가 밀려야 되느냐? 적어도 105대 무너져서 그리고 요거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나왔던 변화 약 한 104.5네요. 여기가 이탈되고 103대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데 일단은 104.5 깨져야 된다. 그래서 104.5로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달러가 힘을 잃는 과정이 나오면서 이어지는 변화. 이게 아마 CPI 때 그렇게 나오지 않느냐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또 요즘 엔화 볼까요? 달러 엔화 이거는 다시 엔화가 쓱 하고 올라갑니다. 워낙 가파르게 내려왔다 보니까 요 정도, 요 라인은 안 깨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는 지지하겠다라는 입장 쪽을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반전수가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요 정도 라인, 요 라인이죠. 한 106대 이상으로 올라가기, 156 이상으로 올라가긴 어렵지만, 일단 지금 엔저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요게 또 다시 밑으로 쭉 내려오는지, 그래서 지난번 좀 고민 많이 했던 152대 부분에서 내려오는지 이런 것들도 달러를 끌어내리는 요인이겠죠. 그래서 그거 한번 또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원화 한번 볼까요? 원화는 생각보다 좀 강해요. 여전히 한국에 한 여기까지 1350원까지 들어왔다가 또 쭉 올라옵니다. 1370원대는 좀 저항이 여기 심하겠죠. 그래서 다시 내려오는데 달러의 흐름에 맞춰서 달러 흐름이 기초적으로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좀 빠르게 내려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한번 훅 빠졌던 거 다시 돌아가는 정도라고 하다 보니까 뭐 쉽게는 또 밀리지 않는다라는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일단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힘이 없죠. 네, 그래서 오르는데도 지난번에는 확인했기 때문에 바짝 올랐고, 그 다음에는 이게 추세 저항을 또 극복은 못하네요. 예, 그래서 추세 저항에 대해서 몇 차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된 저항 위쪽에서 이렇게 닫고 그냥 다시 힘없는 정도, 그러니까 계속 이 정도 라인들을 터치하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예, 지금 내가 생각하는 자산의 얼마 정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 개인적으로 비트코인보다도 약간 비트코인 예전에 끌고 오던 것과 그때 한번 여기 언제 한번 이쪽인가 한번 샀었고, 그리고 또 이번에 한번 잠깐 들어갔고, 그 다음엔 더 비중이 없습니다. 예전에 끌고 왔던 거 그대로 들고 오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지금부터는 탄력 확인돼서 움직일 때, 이런 추세 저항 돌파하고 움직일 때가 가장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추세 안정 받고 들어오든가 아니면은 또 밑에 이 정도쯤 테스트하러 또 들어오든가, 뭐 이런 때 약한 때를 이용해서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두 번째 방법이고 돌파했을 때 방법이고.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비트코인에 들어가시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달러 자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달러 자산을 구성한다라고 했었을 때 한국 거 말고 한국 거를 좀 탈피해서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도 될 수 있습니다. 위험 자산이긴 하지만 달러 쪽을 겨냥하고 움직이는 자산들,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합치면은 아마 나중에 가게 되면 한국 흐름들 보고 또 금투세나 뭐 여러 가지 변화 보고, 또 요즘 보니까 부동산을 또 야당 쪽에서 살리려던 움직임이 또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럼 그거는 자금 쏠림으로 봤을 때 주식보다는 또 부동산으로 가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타당하긴 합니다. 지금 같은 구조 쪽에서는. 네. 금리가 떨어지죠. 게다가 그동안 저희 PF 고생하느라고 금리 상승했다는 또 부담이죠. 그렇다고 한 1, 2년, 한 1, 2년 사이에 이거 지금 공급이 완전히 줄어드는 상황들이죠. 공급이 줄었습니다. 인구 구조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부담적인 내용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이긴 한데, 당장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담 요인이겠지만, 단중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공급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라고 보게 되면 요것도 조금 고민이 돼요. 그래서 지금 벌써 강남 쪽, 그리고 전세는 쭉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들도 일단은 스마트한 쪽은 오히려 이런 쪽들 찾아다니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지방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지방 쪽으로 너무 가는 것보다 차라리 지방 쪽을 노리신다. 그러면은 산 다니는 데가 좋습니다. 산업단지 그리고 또 이것도 제가 뭐 부동산 강의도 아니지만 예, 제가 요즘에 관심 있어서 이것저것 보러 다니는 쪽이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그 이천 예, 반도체 쪽 거기 열심히 그리고 평택, 이천, 청주 이런 쪽 그리고 오송, 오창 뭐 이런데 여기가 산업단지 화장품 쪽들 화학회사들 또 많이 들어가 있죠. 2차전지 쪽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쪽들. 근데 새만금은 너무 좀 뜬금없는 것 같고요. 거기는 좀 아닌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은요. 근데 서울과 약간 어느 정도 크게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 쪽에서 이런 쪽이 지어지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는 부분들 요거는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강의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저기 좀 다녀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아니면 정부가 관심이 많아서 어떤 단지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쪽에서 나오는 이런 지방의 쪽은 지방이라고 하기보다는 서울 근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쪽들은 일단 첫 번째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교통입니다. 교통이 편리해야 됩니다. 너무 외진 곳 쪽에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은 핵심적인 쪽에서 그리고 또 요즘 그런 거 있죠. 보니까 전원주택 단지나 아니면 물 좋고 깨끗한데 한번 알아볼까 그런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투자가 일어날 수 없는 한계고 그 아는 사람끼리 그래서 또 나도 그런 쪽으로 가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 쪽으로만 매수가 들어올 텐데 그거는 어떤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이왕이면 투자와 결합해서 그래도 좀 여유 있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고른다고 하면 이런 정도로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쪽도 보니까 이제 막 투자가 막 들어가면서 그 옆에 있는 뭐 도로 주변이나 이런 쪽들도 좀 약간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근데 꼭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근처 가서 기획부동산 티 나는 것들 거기는 절대 가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런 길가에 있는 부동산 가지 마시고 안쪽에 들어와 있는 내 안쪽에 있는 부동산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뭐 주택단지 근처에 들어간 쪽인데 혹시 그쪽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동산 강의는 예,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비트코인 얘기가 거기까지 갔네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 쪽에서 세거나 아니면 이 정도쯤 들어왔었을 때 나오는데 비중은 지금 비트코인 일단 10% 총 자산이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보니까 7%? 6%? 이 정도쯤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만 그냥 갖고 보고 나머지는 미국 주식 쪽으로 어떤 큰 변화가 나온다 아니면 투자 아이디어 맞다 그러면 이걸 지금 계속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쪽으로 들어가서 근데 미국 주식도 작은 종목들은 변동성 무지 큽니다. 예, 저희만큼이나 등락폭 큰 쪽이기 때문에 모든 자산은 다 그렇다. 미국이라고 중소형주 단단한 거 아니다. 이런 쪽도 보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빠진 소프트웨어나 또 중소형주 쪽은 이제부터가 시작일 것 같아요. 이제부터라는 얘기는 금리 인하가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쪽이 좀 주도를 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좀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봤던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니티죠. 이런 것도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자리 일단 보고 다음을 일단 기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보셨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뭐 그런 쪽으로 같이 연결시키고 너무 크게 대응하진 말자라는 쪽으로 보고 거의 지금 수렴되어 있죠. 네, 수렴 끝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라는 쪽인데 거의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하락의 징조다. 뭐 이거 반대는 또 상승의 징조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안 믿습니다. 이래 놓고도 거기서 위쪽으로 딱 열어버리게 되면 또 그 거래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변화 표시지 이게 뭐가 하락 징조다. 상승 징조다. 그거는 그냥 해놓고 빠져보면 아무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면 아무 얘기도 없고 이런 거 말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수렴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렴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 지지가 끝나고 다음으로 딱 들어오면서 이 추세선이 돌파되기 시작하면 강해지겠죠. 그렇게 나올지 아니면 더 횡보가 들어올진 모르겠지만 이 정도 흐름들 보시면서 맞춰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잠깐 볼까요? 요게 해결이 돼야 되겠죠. 금리가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변화가 들어올 걸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한 단계 레벨을 다운됐습니다. 다행히도. 근데 그렇다고 만만하게 한 4.5대를 이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요거 확인돼야 나올 텐데 이번 주는 주초까지는 거의 그냥 정체 흐름 보이다가 주 중반 이후에 나올 변화를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게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드렸던 한 4.3대 정도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4.3대가 들어와야 본격적으로 이제 요 정도 라인입니다. 됐어 라고 해서 정확하게 4.35 정도쯤 될 겁니다. 돼서 그거 내려오고 이제 좀 여기 멈칫멈칫하다가 그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부터는 금리 걱정 안 해. 추세도 이렇게 해서 이탈되는 걸로 나오겠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유가인데 유가는 거의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난 것 같아요. 지금 시점 쪽에서는 일단 유가 가지고 더 이상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중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볼 수 있는 이거 잘못 그렸네요. 예, 죄송합니다. 추세 맞춰서 막 그냥 휘청휘청 되네요. 예.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정도쯤에서 나왔던 이 추세들 요게 민감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번 이탈했고 그렇게 되면 2차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 정도쯤에서도 이탈하고 이런 방산형 추세 쪽에서도 하나씩 이탈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좀 자꾸 걸리죠. 안 빠지려고 걸립니다. 그러다가 좀 힘없다 그러면 이제 자연 소멸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유가 보면서 가장 또 고민을 많이 했던 요 자리죠. 요 자리 그러니까 81달러대 부근 정도쯤에서 지난 고점대 부근을 일단 이탈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 일단은 더 이상 변화가 없게 되면 요거는 하향 안정. 그러면 지금 요거를 추측해서 보게 되면 지난번 3월달에서 4월달 들어왔을 때 CPI는 아무래도 부담이 갔었습니다. 다시 반등하는 쪽으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요거 얘기 드리면서도 그랬잖아요.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선거인데 여기다가 뭔가 이런 자극하는 요인들을 가지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휘발유 올라가고 휘발유 올라가게 되면 자기네 국가에서 이게 뭐야 이거 니네 제대로 일하는 거 맞아? 그러면서 행정부 욕할 거고 그러면은 대선 참패 싫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됐던 간에 이스라엘을 이스라엘한테 올가 매는 것 같습니다. 니네가 하고 싶어도 나 선거 끝난 다음 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이게 이스라엘은 욱욱 하고 있는데 많이 참는 것 같고요. 근데 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는 없을 가능성이 높고 그거 뒤에는 일단은 미국이 뭐 도움 읍수했든지 살려주세요 했든지 아니면 윽박 질렀든지.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추가 공격하게 되면은 대규모 공격하게 되면 무기 지원 안 한다. 요거는 좀 심각하죠. 이스라엘 입장 쪽으로는. 네,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나오는 현상이 아닌가 싶어서 이러면 CPI는 당연하게 5월달부터는 이번에 이제 4월달 발표될 거고 그거는 이제 정체 5월달부터는 다시 하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문제는 이제 부동산이죠. 부동산이 있고 나머지 원자재 가격들이고 나머지 원자재 가격들이 이제 수요발 얘기가 나오면서 좀 더 탄력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얼만큼 더 자극을 하느냐의 문제긴 한데 거기다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운임지수가 있습니다. 해상 운임이죠. 이것도 미국의 항만이 또 흔들흔들거리다 거기 볼티모어 항이 흔들리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운임이 올라가는 것들 이거 다 그냥 제품 가격이 부과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 요 몇 가지 사실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불안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올랐던 요인 중에 하나인 유가가 어느 정도 자리 잡는다. 그럼 CPI 상에서 변화들도 조금 안정적으로 되고 거기다가 PPI 또 이제 최근에 물가 오르다 보니까 쭉 올라왔던 거 이거 안정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가능성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쪽에서 유가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 시장에서 변화를 보면서 말씀드린 거 이제 코스피 지수장은 마찬가지로 한국도 뭔가 고점을 열고 싶어하는 느낌은 많이 나는데 게다가 수급을 보게 되면은 지금 수급은 지금 벌써 한 4월달까지 해서 보게 되면은 4월달까지 연결해서 수급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외국인들은 주식 계속 사요. 4월달부터도 5월달까지 봤었을 때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고 선물도 딱 매수로 전환되고 있고 코스닥은 안 좋고 결론은 코스닥은 지금 약간 수급적인 부담을 많이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사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들 전혀 관심 없고 거기다가 그렇다고 기관이 뭐 팍팍 사주면서 5천억 1조 단위로 사줄 것도 아니고 그거는 연기금이 움직이게 되는데 연기금도 1,000억대 매도 뭐 이제 그렇습니다. 수급 별로 안 좋습니다. 게다가 기본적인 수급도 안 좋고 두 번째로 잠재적인 수급이죠. 이것도
상장하고 나서 나왔던 6개월, 1년짜리 나왔던 보유예수 해제, 이게 의외로 생각보다 좀 많아집니다. 5월 달부터 한 다음 달 초까지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에 따른 부담감. 물론 이게 APR을 모아서 아시겠지만은 어느 정도 그 투자한 기관들이 오히려 많게 되면은 제가 보기엔 걱정이 없어요. 다들 있는데 다 이제 비슷하게 이제 뭐 회사랑 협의를 하건 안 하건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 입장에서 괜찮은데 우리 여기서 쭉 팔아야 돼? 라고 하다 보면은 그냥 가자 이렇게 되는 것과, 아니면 제가 보기엔 한두 군데가 집중 투자를 했는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에 따라서 조금 물량 부담이 나올 수도 있는 것들, 그리고 또 거기서 중요한 거는 얼만큼 수익이 났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유예수에 해당되는 쪽이 풀렸는데 주가가 좀 비교적 높이 있습니다.